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참으로 정말 저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 당은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조선이 멸망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 이제 그 뭐 정치인들의 뭐 조선의 어떤 그 신하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심정이 이런 심정일까 싶어요. 나라가 정말 망국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신배들의 입과 간신배들의 어떤 그 모습 조선시대 때는 그게 이제 뭐 실시간으로 퍼지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말들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구나.'라고 하는 답답함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제 대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시사오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 결심 여야 원로의 지원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거 얼마인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법적 조치 당하고 삭제될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시사인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요. 시사오늘이라고 하는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듣보 같은 그런 이제 언론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6월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7년 민주화운동 주역을 비롯한 여야 원로 정치인들에게 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시사오늘에서만 이거를 보도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언론 매체가 이거를 보도를 했대요. 약간 좀 스카이데일리의 냄새가 나죠. 정말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87 민주화운동 주역을 비롯한 여야 원로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정보력이라고 하는 정보력은 뭐 손에 그냥 뭡니까 뭐 이렇게 뭐 다 꿰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매체들은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지금 기사를 가지고 야 한덕수 대선 출마 결심했다 드디어 한덕수를 가지고 뭉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신자위밖에 안 됩니다.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고 야 이것 봐봐라 선관위에 뭐 중국인 99명 뭐 오키나와라 어쩌고저쩌고 블랙옵스 어쩌고저쩌고 그거랑 똑같다고요. 스카이데일리가 그때 당시에 그 보도했던 거 무슨 뭐 미국의 정통한 뭐 어쩌고 뭐 첩보원 출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누구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관인가 거기에 어디 저기 캡틴 아메리칸 복장 입고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정신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그거 사칭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아무 뭐 믿을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시사오늘 기사를 통해 가지고 출마 결심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봤었을 때 이분이 진짜로 출마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에 이번에 불출석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보수 쪽에서는 이것 봐봐라 드디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총리로서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뭐 움직이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막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 기사는 지금 이제 대선 차출론의 선긋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대선 나가냐 안 나가냐, 무소속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저런 메시지를 낸 것인데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소명 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대선 생각 없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겠죠. 그게 원래 관료 출신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지금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MMO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있죠.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른바 1+1이라고 하는 그 전략. 여러분 그 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여론을 보면서 계속해가지고 눈치를 조금 보다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가지고 한 명으로 이제 결정이 됐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1대1로 이제 또
재경선을 요구하는, 그래서 뭐 빅텐트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재경선을 요구하는 그거를 지금 염두에 놓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선에 안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권한 대행이 14일, 15일 양일간 진행될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대선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적절한 때에 사직을 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정화에 힘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겠죠. 나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 것인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끝까지 소임을 당하겠다, 다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눈치 봐가지고 여론에 따라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뒀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것인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총리직 사퇴가 4월 말에 있어야 되고요. 대선 출마 선언이 5월 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권 단일화까지 이제 5월 초 중순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냐? 저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라고 보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따르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이거는 노욕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진영 내에서 무슨 뭐 한덕수야말로 중도 확장 능력이 있다, 개떡 같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거 개 짖는 소리라고 듣거든요. 왈왈왈왈왈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도 확장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왈왈왈 소리밖에 안 되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건 중도 확장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말 젠틀하고 온화하지 않냐? 개뿔 뜯어먹는 소리죠. 아니, 성격 온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성격이 온화한 것이지,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라고 얘기하는 무당층이 보기에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성격이 온화해 보이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미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수 진영 내에서 다른 인물에 비해서 논란도 별로 없었어, 말도 조금 젠틀하게 하는 것 같아, 성격도 따뜻해 보여, 이러니까 중도 확장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두 번째 이유가 뭐 노무현 정부, 뭐 김대중 정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덕수는 민주당 쪽에도 있었으니까 중도적인 능력이 있지, 나 표 주겠어 라든지, 나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덕수는 민주당 쪽에도 있었네, 그러면 뭔가 나는 표를 줄 수 있어, 이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미쳤습니까? 한덕수가 나오면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 국민의힘, 나 민주당 35, 35 가운데 있는 30%의 우리가 5분의 1이라도, 아니 5분의 1은 좀 힘들겠다,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표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가운데 있는 30%는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덕수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 따뜻해 보이는 할아버지, 뭔가 중도적인 할아버지 이런 인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다, 이게 다라니까요. 아니, 여론조사 보면 2등 나오지 않냐? 그거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고 여론조사 8%가 나왔던 게 리얼미터거든요. 근데 이게 극우들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극성 지지자들이 웃긴 게 뭐냐면 맨날 리얼미터는 구라미터라고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건 그것도 신뢰성이 있대. 뭐 어쨌거나 그게 이제 8%가 나온 수치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합니까? 김문수 떨어진 거, 홍준표 떨어진 거, 그거 합치면은 지금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나와요.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김문수가 한 6% 가까이 떨어졌고 홍준표가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손절해서.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손절했죠. 내가 무슨 몸을 막아서라도 진짜 뭐 계엄을 막았을 것이다 라든지, 탄핵은 정당했다라든지, 홍준표 같은 경우는 주술과 불통의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손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실망한 친윤 지지자들, 이른바 찐윤 지지자들이 어디로 지금 헤쳐 모이는 거예요? 한덕수로 헤쳐 모이는 게 다인 것이지, 중도 확장 능력은 제로라니까요. 홍준표만큼이나 제로입니다. 사실상 김문수만큼이나 중도 확장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판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77년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인생, 관료로서 훌륭히 지켜왔던 그 인생을 먹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합니까? 제발 좀 찐년들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도 싫어, 윤석열도 싫어, 이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거를 이기겠다라고 한덕수를 갖다가 등판시키면은 미쳤냐고요, 진짜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한덕수를 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 확정률 개뿔 없는데. 김문수 떨어진 거, 홍준표 떨어진 거 합친 게 지금 한덕수 지지율이라니까요. 한덕수가 중도 확장 능력이 있어, 한덕수가 2등을 했어 라고 하는 그 메아리는 극성 지지층 찐윤들 사이에서밖에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 이 사람들의 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